우선 해수부가 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배에 천공을 내야 한다. 네. 이런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는 하여튼 지금 내일 저녁 자정까지 뻘 작업을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물에 무게 주의해야 된다는 걸 다 해야 되는데, 해수부 설명은 한 600톤을 줄이지 않으면 모듈 트랜스포터의 용량을 초과해서, 예. 육상 거치 하다가 예를 들어서 모듈 트랜스포터가 이렇게 파손된다든가, 네. 기우뚱거리면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다시 좀 물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저희로서는 일단 전문가 감정 의견을 첨부해서 정말 네. 그렇다면, 그 말이 좀 진실하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가족들은 이렇게 되면 미수입자 수색을 하는데 혹은 진상조사를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선체훼손은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도 그런 우려를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충분히 그 우려는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조사위 입장은 지금 이제 해수부에다가 지난 금요일 날 했던 현상 유지. 그러니까 저희는 진상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증거 보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현상 유지를 해라 그러니까 바꾸지 말라 한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천공을 하려는 데가 D데크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화물창입니다. 네. 그게 들어있는 지금 뻘하고 물을 한 500톤에서 600톤 빼겠다는 건데, 저희 생각은 이게 지금 현상 유지라는 건 사실 이제 증거 보존 차원인데, 예. 뻘은 사실은 증거가 아니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재현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침몰 당시에, 침몰 전에 상태를 재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침몰 이후에 벌어진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간다든가 뻘이 들어갔다든가 그런 거를 유지하라 그런 건 아니죠.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뻘을 빼는 거는 사실은 저희 정거조사에는 방해되지 않는다고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가족분들이 워낙 그렇게 이제 우려하시니까, 네. 저희는 어떤 전문가의 감정 의견을 붙여라 그렇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워낙 오랫동안 정부 조사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 조사위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세월호 조사, 정확하게는 선체조사위. 네네. 선체조사위의 권한과 해수부의 권한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도대체 선체조사위가 결정을 하면 해수부가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체조사위는 의견만 내는 것이고 해수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인지 여기서부터. 그렇죠. 예. 크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와 국회가, 네. 정부는 이제 집행하라고 국회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국회에서 선출한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회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회 기능을 대행하신다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천공이나 육상 거치 이런 모든 작업은 해수부가 진행을 하는데, 예. 저희가 조사위가 그 점에 관해서 이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했을 때 만약에 듣지 않으면 나중에 징계 요구도 할 수 있고 해서 충분히 해수부의 어떤 만약 부당한 행동이 있다면 충분히 견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가족과 해수부의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저희는 법에 보면 객관적, 중립적, 독립적 지위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편도 아니고 하여튼 일이 되게끔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가족이 그런 우려를 하신다면 네. 제가 그거를 10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이제 해수부에다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해수부가 예를 들어서 선체조사위가 이렇게 권고하거나 결론을 냈는데 해수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점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저께인가요? 자동차가 일부 이제 반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사실은 좀 심각한 위기인데. 네.
자동차는 그 뻘과 달리 그 화물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화물은 사실은 저희가 현상 유지를 해달라 그랬고, 지난 금요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아무런 통보 없이 뭐 포크레인이나 뭐 그 차량 예. 반출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심각한 사태고요. 그러니까 해수부가 잠시만 이 일을 물으신 분들이 있어서 네. 해수부가 선미의 이제 램프를 통해서 약간 삐져나왔던 차량을 네. 선체 조사위에 통보하지 않고 통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화물을 빼냈다. 요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선체 조사위에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해수부에? 법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고의적인 그 조사 방해는 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문제는 고의적인 어떤 조사 방해냐 하는 그런 측면인데, 예. 그거는 사실 뭐 제가 해수부 말을 좀 설명 우선 들어봐야 되니까 제가 무슨 뭐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나 시기상조고요. 예. 오늘 제가 그 해수부 그 수습본부를 찾아서 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는지 일단 그 들어보고 예. 저희가 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해수부의 판단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족들은 미수습자 가족들은 워낙 오랜 세월 그 정부가 하는 일들이 이게 방해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어요. 네. 이 앞으로 그 조사위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네. 가족들과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예. 그렇죠. 미수습자 가족이 그랬죠. 예,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지위 때문에 조사위에서는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합의를 할 법적 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합의를 해달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그 수습 방법을 정할 때 사전 합의를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얘기는 결국 뭔 얘기냐면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색을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일방적이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면 가족이 요구하는 수색 방식은 다 따라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사전 합의 의무를 일단 요구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조금 일방적이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둘째로 저희는 아까 드린 대로 감시와 견제하는 기관이지 집행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색 방법을 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뭐 합의의 사실 주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법적 주체 문제도. 예,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말씀드린 거는 미수습 가족분들의 어떤 고통과 어떤 그 우려를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소망을 수렴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죠. 최대한 가족들의 뜻을 반영하겠다 정도밖에 그럼요. 할 수가 없다 법적. 네, 그게 뭐 그런 것이죠. 그건 이해했고요. 그렇다면 네.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동물뼈도 계속 나오고 그리고 뻘을 통해서 이제 그 미습자들 유해가 섞여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데요. 네, 있죠. 있는데 예. 우선 뭐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유해 발굴 전문가가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해수부는 이제 국가수가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국가수는 사실 뭐가 발견되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식별할 수는 있겠지만 사전에 유해 발굴할 때 조심스럽게 발굴하는 것 자체, 발굴을 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국군 유해 발굴단, 그죠? 전쟁 군인들, 예. 거기에 이제 협조 요청을 했는데 뭐 제가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하여튼 국방부에서 일단 협조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비력한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조사위 입장에서는 그 유해 발굴 전문가를 이제 어제 그 뻘 작업할 때 투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뻘 작업할 때 유해가 제대로 이제 발굴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죠. 지금 계속 지적되는 거는 해수부가 지금 세월호를 인양해서 유해 발굴을 하는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절차나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지적 많았거든요. 뭐 그건 제가 보니까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사위가 지난 금요일 날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예. 거의 해수부가 거의 수용을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해 발굴 전문가를 이제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이게 이해박을 할 때 이제 뻘이 지금 현재 우선 현안은 이제 뻘인데 예. 뻘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선수 쪽에도 있고 객실 쪽에 있는데 어제 이제 선수 쪽에 한 80% 다 치웠고요. 예. 객실 쪽에 한 50% 다 치웠는데 꼭 이제 치우면서도 이렇게 위치를 마킹하고 예. 또 이제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예컨대 유골이 발견되면 어느 위치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특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그 점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수부가 다 수용을 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건 사실이군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전혀. 네. 그렇군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가장 많이 거론됐던 건데 네. 해수부는 이제 신속한 또 안전한 조사를 위해서 수습을 위해서 네. 객실을 절단한다. 이게 그렇죠. 처음부터 큰 논란이었는데 이 문제는 선체 조사에는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 한 3일 전에 이제 반잠수선에 전원이 이제 승선을 해서 예. 둘러보니까 이게 하지 않고도 네. 얼마든지 수습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한 거는 로보트캐 카메라를 이용해서 예. 선내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진입로를 예컨대 약간 일부 절단하더라도 진입로를 확보해서 수색하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근데 이제 해수부가 제안하는 선체 절단은 사실은 오래전에 무슨 구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 조사의 근본 목적인 진상규명의 정면을 반하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정지 배선 다 끊어지고 파이프 다 끊어질 텐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저희 어떤 보고서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하시겠죠. 그런 문제도 있고 우선 그 이전에 수습 방식으로도 예. 이제 아마 이게 절단하려면 여러 가지 이게 토치라든가 이제 불을 써야 될 텐데 예. 그 과정에서도 유골이 또 이렇게 훼손될 우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유로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선체 절단은 좀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 우선 대안을 충분히 생각해 본 다음에 아주 최후의 순간에 더 이상 안 된다면 그런 방안도 이제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세월호 해수부 인양 계획에 인양되면 3등분해서 절단해서 수습한다. 이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선체 조사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절단 안 된다. 반대 의견을 내신 거고요. 예. 좀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단을 강행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하신다면 저희가 고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에. 네. 고발을 감수하고라도 절단을 해버리면 이미 절단된 뒤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무원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상식적으로는 안 할 것 같은데 워낙 세월호 관련해서 이상한 일들 많이 벌어져가지고요. 충분히 그러신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런 일이 있으면 글쎄요. 조금 심각하겠죠. 네. 아마 어떤 이 단순한 공무원 문제가 아니라 예. 공무원의 그런 지시를 한 상급자 쭉 올라가서 누가 그런지 결정을 했는가. 최고 결정권자가 나중에 좀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아직은 초반이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 선체조사위 혹은 이전에 있던 세월호 특조위 기본적인 활동 방향의 대원칙 같은 게 있습니까? 대원칙은 저희는 이제 선체조사위이기 때문에 예. 선체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예. 인양 과정도 점검하고 수습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체 조사이기 때문에 조금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체를 조사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검경수사본부가 다 이제 원인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형사 판결.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해양사고 최고 전문기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이제 특별 보고서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저희 능력으로 과연 기존의 보고서를 확실하게 재점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해외에서 네. 세계 하여튼 1류급
그 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까 그런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선체조사위 김창준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나 시기상조고요. 예. 오늘 제가 그 해수부 그 수습본부를 찾아서 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는지 일단 들어보고 예. 저희가 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해수부의 판단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족들은 미수습자 가족들은 워낙 오랜 세월 그 정부가 하는 일들이 이게 방해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어요. 네. 이 앞으로 그 조사위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네. 가족들과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예. 그렇죠. 미수습자 가족이 그랬죠. 예,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지위 때문에 조사위에서는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합의를 할 법적 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예. 이제 합의를 해달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그 수습 방법을 정할 때 사전 합의를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얘기는 결국 뭔 얘기냐면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색을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는 좀 일방적이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면 가족이 요구하는 수색 방식은 다 따라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사전 합의 의무를 일단 요구하신 거예요. 예. 후의 권한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도대체 선체조사위가 결정을 하면 해수부가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체조사위는 의견만 내는 것이고 해수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인지 여기서부터 그렇죠. 예. 분명하지 않은데. 크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와 국회가 네. 정부는 이제 집행을 하고 이제 국회는 이게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국회에서 선출한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회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회 기능을 대행하신다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천공이나 뭐 육상거치 이런 모든 작업은 해수부가 진행을 하는데 예. 저희가 조사위가 그 점에 관해서 이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했을 때 만약에 듣지 않으면 예. 나중에 뭐 징계 요구도 할 수 있고 해서 충분히 뭐 해수부의 어떤 만약 부당한 행동이 있다면 충분히 견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가족과 해수부의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저희는 법에 보면 예. 객관적, 중립적, 독립적 지위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편도 아니고 하여튼 일이 되게끔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가족이 그런 우려를 하신 진상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증거 보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현장 유지를 해라고 바꾸지 말라 한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천공하려는 데가 D데크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화물차입니다. 네. 그게 들어있는 지금 뻘하고 물을 한 500톤에서 600톤 빼겠다는 건데 저희 생각은 이게 지금 현상 유지라는 건 사실 이제 증거 보존 차원인데 예. 뻘은 사실은 증거가 아니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재현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침몰 당시에, 침몰 전에 상태를 재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침몰 이후에 벌어진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간다든가 뻘이 들어갔다든가 그런 거를 유지하라 그런 건 아니죠.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뻘을 빼는 거는 사실은 저희 정거조사에는 방해되지 않는다고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가족분들이 워낙 그렇게 이제 우려하시니까, 네. 저희는 어떤 전문가의 감정 의견을 붙여라 그렇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워낙 오랫동안 정부 조사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 조사위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세월호 조사, 정확하게는 선체조사위. 네네. 선체조사위의 권한과 해수부. 라면 네. 제가 그거를 10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이제 해수부에다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해수부가 예를 들어서 선체조사위가 이렇게
권고하거나 결론을 냈는데 해수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점에 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저께인가요? 자동차가 일부 이제 반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사실은 좀 심각한 위기인데, 네. 자동차는 그 뻘과 달리 그 화물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화물은 사실은 저희가 현상 유지를 해달라 그랬고, 지난 금요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아무런 통보 없이 뭐 포크레인이나 뭐 그 차량 반출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심각한 사태고요. 그러니까 해수부가 잠시만 이 일을 물으신 분들이 있어서 네. 해수부가 선미의 이제 램프를 통해서 약간 삐져나왔던 차량을 선체 조사위에 통보하지 않고 통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화물을 빼냈다. 요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선체 조사위에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해수부에? 법상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고의적인 그 조사 방해는 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문제는 고의적인 어떤 조사 방해냐 하는 그런 측면인데, 예. 그거는 사실 뭐 제가 해수부 말을 좀 설명 우선 들어봐야 되니까 제가 무슨 뭐 우선 해수부가 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배에 천공을 내야 한다. 네. 이런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는 뭐 하여튼 지금 내일 저녁 자정까지 뻘 작업을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물에 무게 주의해야 된다는 걸 다 해야 되는데, 해수부 설명은 한 600톤을 줄이지 않으면 모듈 트랜스포터의 뭐 용량을 초과해서, 예. 뭐 육상 거치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듈 트랜스포터가 뭐 이렇게 파손된다든가, 네. 이렇게 우뚱거리면 이렇게 뭐 잘못하면 이제 다시 좀 물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저희로서는 뭐 일단 전문가 감정 의견을 첨부해서 정말 그렇다면 그 말이 정말 진실하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가족들은 이렇게 되면 미수입자 수색을 하는데 혹은 진상조사를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선체훼손은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이제 저도 그런 이제 우려를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그 우려는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저희 조사위 입장은 지금 이제 해수부에다가 지난 금요일 날 했던 현상 유지. 그러니까 저희는